자, AS 시간. 손학규 전 대표님에 대한 문자가 많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 힘써주세요. 그리고 뭐 타이밍을 놓치는 건 장고하느라고 악수를 두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불친절한 에이스의 중요한 사안을 하나 공지하려고 저희가 양지열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제가 100일 이상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주일을 휴가를 가서 저희가 이제 내부 TBS 아나운서를 통해서 일주일간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양지열 변호사 내가 하겠다고 또 허위사실을 또 허위사실. 그 일주일을 이용해서 저를 탄핵하고 본인이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야욕에 가득 찬 악마라고 누가 이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탄핵 소추안을 들고 왔어요. 추운 겨울 정원이 100명인 스튜디오에 아무 대책 없이 수백 명의 청취자들을 초대해서 500명 이상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 12월 27일 새벽 3시, 4시에 오셨는데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과해야 되네. 자, 저 공지사항이기도 하고 이 양지열 변호사의 사전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양지열 변호사가 어이없게도 휴가에서 돌아오실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없게도 본인이 저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청취자에게 탄핵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일주일을 맡겼는데 한 이틀 정도 하고 잘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 칼 폴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양지열 변호사가 안 나가고 앉아 있어요 같이. 본인이 공동 진행을 마지막 시간 하겠다고 참. 일부러 발음 못하는 거죠? 네. 칼폴라라니. 폴라라니.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자, 양지열 변호사는 무시하시고요. 없어 봅니다. 지금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시려고 중간중간에 한마디 정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진행은 안 하셨죠. 진행은. 처음이죠. 그죠. 예. 진행을 하다가 잘리기가 십상이에요. 이 방송 진행. 근데 자기 휴가 가는데 그거 맡아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담하는 거 도대체 뭐야? 오래 못 갈 것이다. 네,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 추가해야 될 거예요. 이틀 예상합니다. 이틀. 내가 그리고 가가지고 매일 들으면서 점수를 보낼 거예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그날 진행에 대해서. 제가 100% 확신하는데 그때 못 일어납니다. 못 듣습니다. 아니 이제 팟캐스트로 나도 들어서 지금 문자 하나 와 있네요. 김원준 씨 한 게 뭐 있다고 휴가를 갑니까? 정답이네 정답. 그래서 제가 못 돌아오게 해드리려고요. 네. 자, 오늘 소장님 들고 오신 건 뭡니까?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죠.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몇 달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 획기적인 걸 발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보통 작년 11월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한 달 늦게 이 정부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수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2.6%라고 발표를 했는데 KDI는 2.4%로 발표한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 조목조목 보니까 KDI가 더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더 비관적이에요. 가령 투자 이런 거는 KDI가 더 낙관적인데 KDI는 전체 종합지수가 2.4예요. 낙관적인데도 2.4. 근데 정부는 더 비관적으로 세부 항목을 해놓고 결과가 2.6이에요. 더 높아요. 어떻게 숫자의 장난이 일어난 거죠? 숫자의 장난이 아니라 KDI는 원래 이런 거 하는 데니까 틀렸을 리는 없을 거고 제가 보면 정부대로 하면 2.2% 나올 텐데 거기다 그냥 더한 거예요. 그죠? 0.4를 더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아, 이거 산수의 문제입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2.2이 너무 낮잖아. 0.4 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 부처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숫자로 알 수가 있고요. 변호사님 한번 여기서 치고 돌아와 보세요. 아니 그 새로 요즘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을까요? 설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억지로 끼워 맞췄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다예요 지금? 아니 그냥 보고 있으려고 했다니까 왜 자꾸 말을 시켜요? 방송 좀 합시다. 왜 자꾸 방송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내가 가기 전에. 더 재밌는 거는 네. 그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 정책 발표를 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스스로 그간 추진해온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협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즉 4대 구조개혁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그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봤어요. 이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정부 발표문을 안 봤어요. 보면은 정부 발표문 보면은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 과제에 4대 구조개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금융개혁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야 이게 정부가 엉터리 숫자를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1야당이 정부 발표문을 보지 않고 제대로 평론을 다 안 읽어보고 논평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읽어보기도 전에 잘못했겠거니 하고 물론 지금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뭐 됐죠. 정부도 정상적이지 않고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사실. 야당은 지금 뭐 대선 이쪽에 가 있을 테니까 제대로 안 봤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정부가 발표를 하면 문서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오셨는데 저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에서 거기 특기가 예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10만 페이지 정도 된대요 한 해에. 10만 페이지를 자기들끼리 다 검색을 한답니다. 하나하나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변태다 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 보고 쾌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 스스로를 변태라고 부르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내면 굉장히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난해 10만 페이지의 예산안을 다 검토를 했더니 공통점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VIP 항목이 나와서 왜 이렇게 VIP가 많이 등장하냐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거를 쫙 추렸더니 그 깔때기가 어디로 모이냐면 최순실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꼭 최순실 사태 이전에 찾아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최순실 사태 이후에 나온 거죠. 최순실과 세금 도둑이라고. 근데 거기서 한 예로 든 게 굉장히 많은데 한 예로 든 게 지자체 222여 곳에 정부 예산으로 스포츠 클럽을 만든대요. 근데 스포츠 클럽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최순실 씨의 그 테스타로사 카페가 체인점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클럽들을 누가 관장하느냐? K스포츠 재단이.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씨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돈이 쭉쭉쭉쭉쭉.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수석회의에서. 그러면 그 수석회의 자리에서 발표됐으니까 부처에 가가지고 VIP 써가지고 예산을 책정된다는 거예요. 이 논란 구조 아닙니까? 네, 그 숫자 보고 쾌감 느끼는 분 정창수 소장이죠. 아시는군요. 그럼요. 숫자 변태.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건설에 들어가 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대응 투자를 해요. 중앙부처가 10을 투자하면 저기 광역이나 지방에서 10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 이 군마다 이런 걸 스포츠 센터 같은 걸 만들면 그 군에서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을 보면 건설을 보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최순실 예산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토토에서도 찾아내고 이상한 거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다시 최순실 사태가 내버렸는데 보면 이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요 예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 채무가 매년 50조 원씩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다 쓴 건지가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 20조 30조씩 늘었는데 그런 4대 강의 쓴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50조씩 늘어난 이 채무는 도대체 어디다 쓴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복지는 나아진 게 없는데. 기존의 언론에서는 그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해놨던 것들 뭐 자원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메우느라고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돼서 50조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고 건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도 건설로 모두 이제 일으켰는데 그 건설 내에는 아마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최순실 일가와 관계된. 자, 이번에 이제 최순실 사태 일어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쫙 보면은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 구조개혁 같은 거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전날 재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뭘 얻어내냐면 이런 거 하는 거죠. 최순실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을 그렇죠. 받아내고 20억 내지 50억 내지 이러면서 30억에 합의해볼까 이런 거. 예, 정유라한테 뭐 말 사는데 뭐 돈 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재벌 얘기 들어주고 세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사적 재산. 사적 이걸 사적인 오로지 걸 최순실 민원을 들어주면서 챙겼죠. 예. 예. 최순실 재산이 뭐 누구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죠.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와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힘을 합하여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예산 10만 페이지씩을 매년 아니 조금 검토해서? 전에는 순학규 네. 대표 갖고 자꾸 정치연합 이거에 대해서 하더니 왜 연구소를 답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 연구소가 더 크죠? 아마 그쪽이 클 겁니다. 아, 그래요? 그쪽에 숫자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참 웃겨요. 그죠? 아니 근데 필요한 일이죠. 우리 항상 세금 감시 같은 걸 하면 국가에는 예산을 하는 데가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민간주의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도 그거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막았었거든요. 근데 숫자로 나온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뭐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류 검토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시죠. 네네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양 변호사님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봤는데 좀 재미가 없네요. 큰 걱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떠야 되나. 저는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진중은 할 겁니다. 일정을 취소해야 되냐 진짜 걱정이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남기고 왔어요. 백업을 미리 준비하느라. 백업을 예, 이틀 못 갈 수 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 휴가 어디로 가시려고? 비밀입니다. 예, 제가 글로 갈게요. 그것도 어떻게 원격으로 하시게요? 아니 그리고 뭐 계속 방송을 하시든 나와서 감시를 하시든. 이 정부의 이 결과치를 보면 실제 복지나 이런 분야에 쓰여진 게 없죠. 아니요. 복지는 네. 사실 복지를 새로 만든 항목은 없지만 하던 복지 거니까. 예산은 그냥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가령 그렇죠. 이제 기초연금 같으면 노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올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비 비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 정부 재량으로 늘리는 게 있거든요.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있고 정부 재량으로 늘리는 게 있는데 그런 새로운 복지 항목이 추가된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은 주택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주택건설. 자, 이건 또 뭡니까?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표예요. 그 4대 구조개혁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이번 정치에서 달라진 거 하나는 뭐냐면 창조경제란 말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창조경제는 됐겠습니까? 없어지고 대신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이렇게 돼 있고 네. 사실 그게 맞죠.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더 맞는 말인데 그동안은 모든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창조경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최순실 예산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바꿨고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경기 나쁘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초반에 20조 원을 재정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내년이 근데 뭐 몇 월 못 갈 거니까 몇 개월 못 갈 거니까. 아니 그래도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꾸면 못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사실은 실제로 경제 사령탑이 한다 그러면 구조조정 방침 같은 것들은 지금 급하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거든요.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예, 것인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을 꼽은 예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대응 어떻게 하는 거 1번이 뭐냐면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수입을 확대한다. 트럼프 좋아하라고. 이게 트럼프 상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이잖아요. 일단 후려치고. 트럼프가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습니까? 예, 후려치고 이제 협상하면 조금 빼주는 건데 미리 가서 셰일가스. 미리 가서 많이 주문할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협상이 기본이 안 돼 있네요.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1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 미국에. 네. 거기 참여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건설이니까 또. 예, 근데 사실은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카 법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FTA에서도 고수했던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가 자기는 일자리 늘린다 그러는데 한국 건설업체가 거기 참여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혼자 망상이군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미리 겁먹고 수입 늘려주고 하나는 미국 건설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항공기 등 미국 국가 상품 수입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 미국에서 항공기 사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미 전략은 트럼프 화나지 않게
예, 알아서 네. 미리미리 트럼프 수입을 각하의 늘리겠다.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들여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예, 정책이네요. 우리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직접적인 건 사드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타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몇 분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저희 한 주 쉽니다. 저는 좀 나와 계신 생각도 짧고 부족하지만 우리 양재열 변호사 귀엽게 봐주시고 다음 한 주 근데 다음 주 청취율이 확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네. 김호준이었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뵙고요. 다음 한 주는 부족한 저 양재열 변호사 생각 짧고 아니 자기 휴가가는 거 메꿔주는 사람 이렇게 디스하는 거 처음 봤네. 안녕. 뭐 없을 때를 걱정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안녕.